안녕하세요. 세종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드디어 6월 1일부터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종부세, 양도세,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변화가 좀 시작이 되는데요. 가장 지금 처음에 이슈가 되는 게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 달에 변화되는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하나하나 다뤄드려 볼까 하고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도입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어떠한 조건인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며 어떠한 그 실익의 효과가 있는지를 좀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입니다. 신고 지역은요,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제주도도 들어가겠죠.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지역이나 군지역은 신고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신고 금액은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의 최소 금액인 6천만 원 인정을 고려해서 임대차 보증금액의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1억 5천, 뭐 세종도 1억 3천, 그 다음에 광역시는 7천, 그 외는 6천인데 이 6천, 마지막엔 6천만 원이라는 금액 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예고도 좀 있으니까 개정되는 게 있으면 좀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신규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 갱신을 할 경우에 모두 신고를 하여야 되는데 갱신 계약에서는요, 그냥 금액의 변동이 없거나 아무런 변동이 없는 계약에서는 신고에서 제외가 된다는 게 이제 한 가지 예외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절차와 하는 방법. 신고 내용은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의 정보, 주소 또는 면적,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요. 계약 갱신의 경우는 종전 임대료,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여 규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절차 및 방법으로는요, 계약 당사자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고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에 관할 읍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또 신고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전용 시스템으로도 구축이 되어 있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의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그 서류를 계약서를 뭐 JPG나 PDF로 이렇게 파일로 변환하셔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첨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의 입금 내역 등 임대차 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본인도 기한 내에 신고하였음 하며 문자로 통보할 계약이라 해서 뭐 거짓으로 가라로 어느 누가 신고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서도 신고의 의제 절차가 있는데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때도 계약서 파일로 제출해야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이제 잔금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은요, 임차인한테 가서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하십시오. 뭐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이제 임대차 신고에 의제하는 절차에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의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위임을 받았다면 위임장 등의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서류를 가지고서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 신고한 경우는 100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미신고의 경우는 거래 금액과 과태 기간, 신고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최소 4만 원부터 시작해서 타등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2020년도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2021년도 6월 1일부터 2022년도 5월 31일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의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행하는 곳이 있는데요. 준비하는 업무 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이제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행할 예정인데요. 대구는 서구 월평동의 1, 2, 3동과 세종은 보람동, 용인시는 기흥구 보정동에서 시범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 운행 지역은 사전에 지자체 신청을 통해서 선정을 하였으며 일반 국민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방문 시 제도 안내 신고를 받을 예정이고요. 지자체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뒤 시범 운행 접수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렇게 접수도 하고 해서 시범 주민센터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의 기대 효과와 예상 편익인데요.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에 따라서 임차인의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소액계약이거나 단기계약, 계약갱신 등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강화해서 보호할 걸로 예상이 되고 온라인 임대차 신고 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공이 된다. 동사무소하고 대법원에서만 확정일자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일부러 오프라인으로 와서 그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는 그런 방문해서 부여받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신고하시는 분들의 편익이 좀 높아질 거라는 게 이제 거래 당국,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당국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거라고는 임대차의 주변 시장이 반영되는 그 계약 체결에 대한 금액,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의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의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 내용을 기존 계출, 그 다음에 보증 상품 등에 접목을 시켜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대출 및 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시 금융기관에서 신청인에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서류 제출 없이 신고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준을 단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도 4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6월 1일 날 주택임대신고제가 도입이 돼서 이제 신고를 하고 시범 운행한 지역도 있었고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신고 제도가 돼 있고 궤도 기간이 이제 1년, 22년도 5월 31일까지 궤도 기간이 작정이 돼 있으니까 우선 그동안에 임대차 신고도 한번 해보시고 이 신고 제도로 인해서 임차인의 보호 혜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 3법인 마지막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어차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했을 경우에 국토부의 전월세란에 들어가서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다 통합이 되고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받는 세금이 100%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세금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염려들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연금이 없거나 이렇게 이제 소득이 이제 노후에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형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파트 하나 소형 평수 사서 월세도 받고 전세도 받고 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부담감도 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생긴다고들 얘기들 하셔서 이제 시행이 됐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는 시장의 반응에 따라 차츰차츰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하는구나에 대해서 가장 그렇게 조금 작은 부분의 3법이어서 그런지 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제 세종 몽땅부동산 TV 구독을 꼭 해 놓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 놓으시면 이렇게 신고제로 일어났을 때 주변과 그 다음에 분위기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많은 이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제 6월 달부터 실행이 되는 게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이 확정이 됐고요.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해 주시고요. 기왕이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